안녕하십니까. 어벙벙 센서입니다. 오늘부터는 골프규칙 어드밴스드 문제입니다. 조금 이제 문제다워집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고 잘 따라오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골프규칙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오른손을 쓰는 플레이어가 코스의 경계물인 철책 때문에 정상적인 스윙이 어렵자 왼편 스윙을 하면서 헤드의 뒷면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의 재정은?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철책이라고 보시면 여기가 코스고요. 이쪽이 코스, 여기가 아웃 오브 바운드입니다. 근데 볼이 여기 놓인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오른손 스윙을 하면 이걸 앞으로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서서 스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클럽을 놓고 이렇게 사람이 섰다는 얘기죠. 제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이렇게 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왼손 스윙으로 하게 되면 헤드 뒷면으로 볼을 치게 되잖아요. 헤드 뒷면으로 스트로크를 한 경우 페널티는 규칙 10.1A에 보면 스트로크란 반드시 클럽 헤드로 볼을 쳐서 순간적인 접촉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반드시 헤드의 어느 부분으로든 볼을 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드의 토로 쳐도 되고 힐로 쳐도 되고 뒷면으로 쳐도 됩니다. 어느 부분으로 스트로크를 하든지 상관없고요. 반드시 헤드로만 볼을 치면 됩니다. 헤드로 볼을 치지 않은 거는 만약 그립으로 볼을 쳤다. 고의로 그립으로 볼을 치게 되면 그거는 스트로크는 간주되지만 스트로크로는 간주돼서 타수에 포함되지만 스트로크 방법 위반으로 2벌타를 받게 됩니다. 일반 페널티를 받게 돼요. 자,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2번. 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는 볼 주변에 긴 잔디를 발로 밟아서 구부린 채 스트로크를 했대요. 페널티는 이건 규칙 8.1A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한 것으로 2벌타를 받게 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니까 2벌타고요. 매체 성울패가 되겠죠. 볼 주변에 긴 잔디를 발로 밟았다. 이거는 볼의 라이죠. 볼의 라이는 정지한 볼의 지점 또는 볼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볼 바로 옆에 자라고 있거나 붙어 있는 모든 자연물 이런 걸 포함하는 거니까 볼의 라이를 개선한 것으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3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다른 조가 홀 아웃하기를 기다리다가 플레이어는 페어웨이 볼을 놓고 퍼터로 2번 연습 스트로크를 했다. 이때 플레이어가 받는 페널티는 규칙 5.5A에 보면 홀 플레이를 하는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2번 연습 스트로크를 했네요. 이 5.5A의 위반은 일반 페널티예요. 그러면 2번 쳤으면 일반 페널티를 한 번 받고 또 일반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죠. 규칙 위반이 연속되었을 때 이 사이에 개지 행위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개지 행위란 스트로크의 완성, 첫 번째 위반을 했을 때 그것이 규칙 위반임을 알았느냐 알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스트로크의 완성이 있었나요? 연습 스트로크란 그것이 유효한 스트로크로 간주돼서 타수에 포함된다는 걸 아는 것이 유효한 스트로크입니다. 연습 스트로크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스트로크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개재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 이것이 규칙 위반인지 몰랐다면 페널티는 여러 번 했어도 일반 페널티 한 번만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4번. 매치 플레이에서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 옆에 작은 나뭇가지를 치우다가 볼이 움직이게 한 경우 페널티. 자, 규칙 15.1A에 보면 루스 임패드먼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5.1에 보면 루스 임패드먼트는 코스 안팎 어디서나 치울 수 있어요. 페널티 구역에 있는 루스 임패드먼트도 치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움직이다가 볼이 움직이면 반드시 1벌타를 받고 볼은 반드시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치우다가 볼이 움직이면 페널티는 없고 볼은 반드시 리플레이스 하는 거고요. 자, 5번.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작은 벌레를 맞고 방향이 바뀌면서 홀인되었다. 이 경우 올바른 재정은 이건 이제 11.1B의 2항이 나오는 내용이죠.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작은 벌레를 맞고 홀인되면 놓인 그대로 결국 홀인된 겁니다. 페널티는 없고 그 볼은 홀인된 거예요. 원래 11.2B가 뭐냐면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것들을 맞췄을 때 원칙적으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하지만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그리고 동물입니다. 이걸 맞췄을 때는 스트로크가 취소돼요. 하지만 이 사람 중에서 플레이어와 깃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은 맞춘 경우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그린에 있던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맞춘 경우 취소되는데 그 플레이를 한 클럽, 볼마커, 깃대, 퍼팅그린에 정지해 있던 볼 요걸 맞춘 경우는 놓인 그대로. 자, 동물을 맞춘 경우 취소되는데 루스 임패드먼트로 간주될 수 있는 동물들을 맞춘 경우는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지 않고 놓인 그대로입니다. 문제에서 보면
작은 벌레를 맞고 방향이 바뀌면서 홀인되었다고 했으니까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는 없고 그 볼은 홀인된 것입니다. 자,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가 사용한 볼이 다 떨어진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규칙 4.2a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장비 규칙에만 적합한 볼이라면 어느 누구에서나 얻을 수 있어요. 뭐 다른 플레이한테 빌려도 되고 갤러리한테 빌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볼 룰에 익숙해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볼 룰은 특정한 로컬 룰입니다. 이건 이 로컬 룰이 적용된 대회에서만 되는 거예요. 자, 원볼 룰은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 같은 색깔이어야 됩니다. 숫자는 달라도 돼요. 원볼 룰은 그걸 위반하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지만 일반적인 경기, 원볼 룰은 엘리트급 이상에서만 적용하는 로컬 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에서는 볼이 다 떨어지면 누구한테나 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번. 티샷 한 볼을 찾아보던 A는 자신의 볼을 갤러리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의심만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볼을 찾아보니까 볼이 없어. 3분이 지나서 볼이 분실된 거죠. 3분이 지났으니까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기 위해 다시 티인 구역으로 돌아가는 중에 갤러리 한 명이 본인이 그 볼을 가져간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재정은 규칙 18.2에 보면 볼이 분실되는 건 일단 3분이에요. 3분이 지나면 분실된 볼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을 용어에서 저기에 찾아보면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볼을 찾는 경우에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은 그 3분 동안 얻을 수 있는 정보로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분이 지나서 다른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소용없어요. 그냥 이건 부실된 겁니다. 억울하지만. 자, 8번. 인공얼음은 일시적으로 고인물이 아니다. 당연하죠. 아니죠. 왜? 인공얼음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인공물이고. 인공물은 다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아닌 두 가지가 있었죠. 코스의 경계물,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를 제외한 모든 인공물은 다 장애물입니다. 장애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됩니다. 자, 9번. A의 볼이 볼록 솟아오른 잔디 위에 정지했다. 볼록 솟은 잔디 아래에는 파이프가 묻혀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그 파이프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안 됩니다. 이건 용어의 정의 가이드북에 나오는데 파이프가 위에까지 다 튀어나와 있으면 당연히 되죠. 볼록 솟아오른 잔디 위에 정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는 보이지 않아. 근데 저기에 파이프가 나와 있어. 하지만 요 부위에는 파이프가 튀어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자연 상태입니다. 놓인 그대로 쳐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에 위원회가 여기를 수리지로 규정할 가능성은 높지만 규정하기 전까지는 놓인 그대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벙커턱은 벙커 일부분이다. 벙커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규정한 벙커 안에 모래 다 있는 경우만 벙커에 있는 볼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벙커턱은 일반 구역입니다. 자, 11번. 포썸 경기에서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아 드롭을 하는 경우 그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사람. 포썸은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는 얼터네이트 방식의 플레이죠. 나와 파트너를 이루는 나와 한 편이 돼서 다른 편과 경쟁하는 플레이 방식인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플레이어와 파트너는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파트너가 대신 플레이어 볼을 드롭해 줄 수도 있고요. 리플레이스 해줄 수도 있고 볼을 집어 올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건 파트너가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볼을 드롭할 수 있는 거는 플레이 순서 관계없이 그 플레이어, 파트너 둘 다 드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22.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포썸.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는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목격했지만 그걸 무시하기로 했대요. 무시하기로. 올바른 재정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3.2D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규칙 위반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 사람은 실격됩니다. 나중에 알려지면. 하지만 매치 플레이에서는 둘만의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페널티는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만약에 둘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우리 규칙 눈 감아주기로 해. 그래서 어떤 규칙 위반을 고의로 무시한 경우로 무시하기로 알고도 그게 규칙 위반임을 알고도 무시했다면 둘 다 실격돼요. 둘 다. 하지만 이거는 규칙 위반을 모른 척하는 거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자, 13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윙에 방해되는 아웃 오브 바운즈 말뚝을 제거하고 플레이하면 올바른 재정은 아웃 오브 바운즈 말뚝은 코스의 경계물이죠. 코스의 경계물은 벽, 울다리, 말뚝, 철책처럼 그곳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그곳이 아웃 오브 바운즈임을 규정하는 인공물을 말하죠. 인공물이면서 장애물이 아닙니다. 자, 코스의 경계물은 용어의 정의 살펴보면 그것의 일부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물도 아니고
장애물도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드 말뚝은 쉽게 뽑힐 수 있더라도 제거하고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뽑고 플레이하면 일반 페널티를 받게 돼요. 하지만 뽑았더라도 플레이하기 전에 다시 원위치, 원래 지점에 다시 꽂아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자, 14번.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는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를 컨시더하고 볼을 상대방에게 돌려줄 목적으로 자신이 플레이할 플레이선을 따라 굴려보내 주었지만 그린을 테스트할 의도는 없었다. 올바른 재정은 이게 5.5A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5A에 나오는데 5.5A는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에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하고 있죠.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그러니까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연히 연습 스윙하다가 우연히 볼을 맞춘 경우 이건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볼을 보내주려는 의도로 호의로 하는 행동은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되지 않고 홀의 결과가 결정된 홀에서 그 홀을 끝내는 스트로크를 하는 스트로크도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페널티가 없답니다. 자, 15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A는 버려진 볼을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해서 스윙을 했지만 볼을 맞추지는 못했어요. 버려진 볼은 뭐죠? 버려진 볼은 잘못된 볼입니다. 잘못된 볼을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한 거죠. 잘못된 볼을 스트로크를 하면 규칙 4.3C에 따라서 일반 페널티를 받죠. 죄송합니다. 6.3C.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스윙을 했는데 볼을 맞추지는 못했대요. 올바른 재정은. 스윙을 했잖아요. 볼을 치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스트로크입니다. 볼을 치려는 의도가 있으면 스트로크고요. 그 볼을 맞췄냐 못 맞췄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스트로크를 했기 때문에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되고 타수에 포함되지 않죠? 잘못된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니까. 16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물리적인 방해를 받아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기로 하고 5번 아이언으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찾아서 홀에 가깝지 않게 한 클럽 이내 구제구역이 드롭했대요. 드롭한 볼은 깊은 러프에 정지했고, 그러니까 떨어뜨렸는데 구제구역에서 구제구역 안에 정지했지만 플레이하기 어려운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레이어는 클럽을 바꾸어서 샌드위치로 볼을 쳐서 페어로 보냈다. 5번 아이언으로 기준점을 잡고 샌드위치로 볼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일단 볼을 드롭해서 그게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했다면 이제 새로운 상황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 그때는 구제를 받은 거 잊어버리면 돼요. 이제 새로운 상황이에요. 이 볼을 만약에 상황이 더 좋아졌다면 홀까지 한 200m 남았는데 도저히 러프에서는 플레이할 수가 없어서 샌드위치를 잡았는데 구제를 바꿔놓으니까 볼이 상태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면 3번 우드를 잡고 볼을 다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받고 나서 클럽을 바꾸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탠스나 플레이선도 다 바꿔서 다시 칠 수 있습니다. 왜? 구제를 받고 나서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했다면 그거는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은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때부터는. 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1편 풀어봤는데 1편이 아무래도 초급편이나 중급편보다는 약간의 문제는 조금 어려워지죠. 수준도 올라가고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골프규칙 어드밴스드 문제 2편으로 여기 있는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